제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머리 맞대고 가서 편지 쓰고 무릎 꿇고 빌고 이런 아마추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실패한 사람들끼리 충고를 구하고 머리를 싸매봤자 또 실패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꿈을 가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멘탈 매니저입니다. 저는 연애만 10년을 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었죠. 하지만 10년의 기간 중 80% 이상은 부모님의 반대에 시달렸습니다. 왜 반대하시냐고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여러분이 듣던 말이랑 비슷할 겁니다. 왜 벌써 연애를 하냐? 결혼 안 할 거면 굳이 만나지 마라. 벌써 결혼 생각하지 마라. 걔는 결혼 상대로는 안 맞다. 나는 결혼 상대로 전문직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코가 이상하다, 눈이 이상하다, 얼굴형이 이상하다, 살이 찐 거 아니냐, 꽃 싸우는 센스가 없다, 고향이 어디냐, 부모님 학벌은 뭐냐, 나중에 헤어져도 괜찮냐, 이제 헤어지고 선보는 게 어떻겠냐. 이 중에 몇이나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건수가 뭐라도 생기면 뭘 어떤 걸 태클을 걸어도 걸고 넘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8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웃으면서 상견례를 하고 양가 부모님이랑 기분 좋게 신혼집 꾸미고 청첩장 나눠드리고 다 했습니다. 이제 제 신혼집에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삶, 꿈꾸던 삶이 아니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막장 드라마에서 꿈꾸던 삶으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자,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꿈을 가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당신을 정신적으로 거세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마치 멍청한 마음인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인 것처럼, 민망한 마음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교육을 받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때는 공부해야 하는데 연애한다고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 이상한 놈 취급하죠. 심지어 일부분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 그걸 억제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신은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범생이라는 자부심으로요. 두 번째, 20대 때는 그나마 나아지지만 편하게 연애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연애 상대가 생기면 집안 어른들 아니면 친구들이 나서서 걔가 어떻니? 남자가 그것도 안 해주니? 여자가 개념이 없니?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30대 때는요. 뭔가 내가 원하는 사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멍청한 짓이라고 가스라이팅 받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니, 돈이 중요하니, 인생이 중요하니, 집안일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니, 친구들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걸러야 하느니 투덜투덜거리죠. 여러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분의 DNA 깊숙이 박혀있는 그 본능을 멍청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세뇌받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연애보다는 사랑받는, 대접받는 연애가 영리한 것이고, 사람이 마음에 드는가 보다는 조건이 괜찮은가, 남들한테 부러움을 받는가를 따지는 결혼이 현명한 것이고, 두 사람의 신뢰보다는 주변에 자랑할 만한 이벤트나 공주님, 왕자님 대접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뜨끔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는 것조차 기록이 남아서 누군가한테 들킬까봐,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의 정신적 노예밖에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심지어는 착취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과 자유를 빼앗겨버렸는데 마치 본인이 영리해진 것 마냥 머리 굴리다가 또 남들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제 가족의 일들을 남들한테 말하는 걸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성인과 성인 사이에 생긴 문제들을 주변에 털어놓거나 충고를 구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건 가족을 욕보이거나 부모를 욕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부모님과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검열해요. 누구의 기준으로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심어놓은 그 바이러스 같은 그 검열 프로그램으로요. 누구를 좋아하는데 마음이 멈칫한 적 있으세요?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고 싶은데 안정적인 지위 때문에 포기한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결혼 생각하면 깝깝했던 적 있으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검열 프로그램 칩을 아주 성공적으로 심어 놓으신 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정신적 자유가 아니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살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그게 과연 가족을 위한 길일까요?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도전을 포기하고 그저 부모님의 부푼 기대와 안정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게 가능할까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던 의사 일을 접고 새로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정신적 독립을 도와주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지금은 의사들 월급 부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사 일보다 일에 대한 보람은 더 많이 느낍니다. 제가 꿈꾸던 일들이죠. 부모님이 이 일에 찬성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외삼촌, 고모부, 사촌까지 집안에 널린 게 의사인데 제가 갑자기 의사 일을 관둔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어머니는 무릎 꿇고 빌겠다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하는 선택이면 다 따라오십니다. 제가 부모님 눈치를 보는 무의식 상태였다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무의식 끝까지 제 선택에 맞춰 멘탈 상태를 딱 세팅해놨습니다. 그 결과 어떤 반대가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압도당하는 아우라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설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득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출렁출렁하는 사람이 설득에 나선다고 하면 저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본인이 먼저 상대를 압도하는 무의식적인 멘탈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설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주도하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 내력, 돈, 직업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죠. 심지어 제가 의대를 나왔다는 것도 도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사를 안 하기로 선택하면 그걸 실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을 해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사람이랑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꿈꾸는 일에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머리 맞대고 가서 편지 쓰고 무릎 꿇고 빌고 이런 아마추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제대로 배우세요. 실패한 사람들끼리 충고를 구하고 머리를 싸매봤자 또 실패합니다. 현명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